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란 감독은 가능하다면 CG를 사용하지 않고 장면 속의 상황을 실제로 구현해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오펜하이머에서도 진짜 핵폭탄을 터뜨리고 그걸 IMAX로 찍는 것 아니냐는 살벌한 농담이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놀란 감독이 자신과 관련된 그런 밈을 의식이라도 한 것처럼 오펜하이머에서 CG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내놓자 반농반진이었던 핵폭발 떡밥은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CG를 쓰지 않았다면 대체 무엇으로 이런 장면을 구현해낸 것인지가 궁금해지니까 말이죠. The special effects combining sort of magnesium flares with gasoline and black powder explosions and things. I mean, there were some extraordinary things to look at just to eye. 물론 놀란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탁구공을 충돌시켜서 박살내고 야광 마그네슘 용액으로 일으킨 불꽃에 가솔린과 블랙 파우더를 섞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는 기분만 드는 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구현 과정은 이렇게 말로만 설명받는 것보다 추후에 발매될 블루레이 등에 포함될 실제 제작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도대체 멀쩡한 CG를 놔두고 왜 이렇게까지 아날로그로 촬영을 고집하는지가 될 것입니다. 놀란 감독은 이에 대해 자신의 예전 작품인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핵폭발이 연출된 장면이 등장했었죠. 하지만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오펜하이머의 경우처럼 핵폭발이 중심이 되는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놀란 감독은 가벼운 마음으로 해당 장면을 CG로 구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면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위협적으로 다가와야 할 핵폭발이 오히려 공포감과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느낌. 영화 속의 저 장면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다고 느껴져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까지 받게 됐었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어떻게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감독 자신만큼은 해당 장면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는 이야기겠죠. We used computer graphics to do the explosion in Dark Knight Rises, but it was strange to say in that sequence it was the release of tension. It was actually put further away and made to feel safe. 놀란은 해당 경험을 언급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공포영화에서도 CG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다양하고 디테일한 장면을 묘사할 수 있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놀란은 오펜하이머에서 CG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감독으로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CG로도 핵폭발 장면을 테스트해보긴 했지만 역시나 CG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너무나 안전해 보여서 CG로 연출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펜하이머의 핵폭발 장면은 반드시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게 느껴져서 이 거대한 성공이 얼마나 거대한 비극도 함께 가져오게 됐는지를 관객들이 직접 느끼고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영화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Computer graphics, they're extremely versatile, and the detail that can be achieved and the variety of imagery that can be achieved is obviously unparalleled. But they tend to feel a little anodyne, a little safe. It's very difficult to have computer graphics convey threat. 우리의 현실 속 현상들은 컴퓨터 그래픽처럼 모든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도 혹여나 일이 잘못되더라도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감내하며 찍은 장면들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의 불안함과 아슬아슬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계산하지 않은 우연한 효과가 원래의 의도를 더욱더 증폭시켜주기도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무언가를 실제로 구현하여 카메라에 담아내는 작업에는 그러한 원초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 역시도 60이 넘은 지금까지 실제 액션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영화 속 장면이라 해도 그가 맨몸으로 소화하는 액션만큼은 진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연출로는 만들어내지 못할 짜릿함과 현실감 같은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니 말이죠. 사실 오펜하이머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7월 21일 전후로 하여 개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바타나 마블 시리즈 같은 거대 대작들도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 오펜하이머 같은 기대작이 무려 한 달 가까이가 늦은 8월 15일에 개봉을 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가지게 됐었죠. 거기다 하필이면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광복절에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건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핵폭탄 덕분이기도 했으니 오펜하이머의 개봉일을 다른 날도 아닌 8월 15일로 맞춘 건 일종의 애국 마케팅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국내 개봉일은 그런 역사적인 측면과 상관없이 스크린 커터제라는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도된 측면이 훨씬 더 큽니다. 스크린 커터제란 해외 대작 영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했던 국산 영화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극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정책입니다. 지금은 1년 365일 중에서 5분의 1, 즉 최소한 73일 이상은 한국 영화로 스크린을 채워야 할 의무가 극장 경영자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영화의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2023년 8월 초인 지금까지 연간 흥행 순위를 따져보면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영화는 범죄도시와 밀수 단 2작품뿐이죠. 이건 코로나 이전의 시장을 거의 5대5로 양분하고 있었던 그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극장 경영 측에게는 딜레마가 생겼을 겁니다. 스크린 커터제를 준수하려면 한국 영화를 극장에다 걸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을 벌려면 인기 있는 외국 영화들을 위주로 극장을 채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개봉일이 밀린 것도 바로 이런 상황과 엮여 있습니다. 인기 외화들에게 밀린 한국 영화는 2023년 상반기가 지날 때까지 상영 일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고 특히나 오펜하이머 특수를 가장 크게 누릴 용산 아이맥스 상영관은 7월까지 채워놓은 한국 영화 상영 일수가 채 10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스크린 커터제는 말 그대로 스크린을 단위로 해서 상영 일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용산 아이맥스 상영관은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60일이 넘는 상영 일수를 채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맥스 포맷을 대표하는 놀란 감독의 신작이니 일단 오펜하이머를 개봉해 두고 의무 상영 일수는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선택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밀수와 더문, 비공식 작전과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의 이른바 한국 텐트폴 영화들이 연달아 개봉하는 이 한국 영화 성수기까지 그냥 보내버리면 이후에는 대체 어떤 한국 영화를 아이맥스에 걸어서 상영 일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상당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개봉 시기가 결정됐다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여전히 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상영관에서는 예전의 영화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사기에다가 실제 필름을 돌려서 오펜하이머를 상영하고 있는데 해당 상영본 필름의 길이는 약 18km, 무게는 약 270kg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순한 아날로그 낭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맥스 필름에다가 직접 인화해서 상영을 하면 해상도를 최대 18km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점 때문이라고 하죠. 물론 해당 인화본의 수량은 수십 개로만 추정될 만큼 아이맥스 필름 상영 버전은 북미 현지에서도 제한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국내 아이맥스 상영관은 모두 디지털 상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아이맥스 필름 원본으로 오펜하이머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필름 포맷으로 재생 가능한 시간은 180분이 최대인데 논란은 여기서 단 1분도 낭비하기가 싫었던 것인지 오펜하이머를 딱 180분에 맞춰서 편집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덕분에 오펜하이머는 인터스텔라의 2시간 49분을 뛰어넘어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긴 상영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맥스사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지독한 아이맥스 사랑의 화답이라도 하듯 흑백 장면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오펜하이머를 위해 흑백으로 촬영할 수 있는 전용 아이맥스 필름을 따로 개발해냈습니다. 물론 컬러로 촬영한 화면을 편집을 통해 흑백으로 변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흑백 화면 특유의 음영이나 질감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은 커리어 초기부터 함께 작업을 해왔던 영화사 워너브라더스를 떠나 유니버셜 픽처스와 이번 오펜하이머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건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워너브라더스가 자사의 극장용 영화들을 OTT 서비스인 HBO 맥스에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강경하게 고수하는 감독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는 무려 2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었던 초거대작 테넷마저도 코로나가 가장 극심하던 2020년 8월에 개봉을 감행했었습니다. 이처럼 둘은 극장 개봉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는 워너브라더스와 갈라서며 차기작을 유니버셜 픽처스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20년 가까이 파트너로 지내왔었던 워너브라더스는 귀여운 복수를 계획하는데 바로 그건 자신들의 여름대작 바비를 오펜하이머와 똑같은 날에 개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양측이 내놓은 오피셜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황을 따져서 내놓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My suggestion would be Barbie first, Oppenheimer for lunch, and then 어쨌든 그 덕분에 미국 극장가는 코로나 이후 정말로 오랜만에 커다란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라이벌 구도에서 사람들은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합쳐서 바벤하이머라는 밈을 만들어냈는데 그 덕분인지 개봉 2주차의 바비는 벌써 2023년 흥행 상위, 오펜하이머는 11위를 기록하며 극장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바벤하이머 밈은 의도치 않은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핵폭탄에 실제로 타격을 입었었기 때문에 핵폭발을 바비와 섞어서 유머러스하게 소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바비의 공식 SNS 계정에서 바벤하이머 밈을 이용한 홍보문을 올리자 일본에서는 바비를 불매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워너브라더스 재팬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미국 본사에도 알려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동을 뒤로하고 바비는 8월 11일에 일본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에 반해 오펜하이머의 일본 개봉은 아직 예정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워낙 특수한 시장이라서 웬만한 헐리우드 대작도 몇 달은 늦게 개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 정말로 개봉을 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의 오펜하이머 개봉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극장에서 뵙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